근현대사는 요 부분에서 90년대 들어가면 되게 놓치기 쉬워요. 역사가 막 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라고 해서 놓치기 쉬우니까 지금부터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죠. 시간의 흐름을, 사건의 순서를 잘 가닥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정리. 자, 1870년대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개항이 있다고 그랬죠. 개항 몇 년? 그냥 개항이 아니라 몇 년 개항이죠? 1876년.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73년까지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대원군을 무찌르고 누가? 미시 정부가 등장해서 그 다음부터 미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개항이다 이거예요. 개항. 알겠죠? 개항. 그래서 개항은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 서양과의 조약도 체결되었다. 근데 이거 몇 년대냐? 80년대다. 80년대. 그래서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일 먼저 누구라고? 미국. 몇 년? 82년. 이런 거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몇 년? 83년. 러시아 몇 년? 84년. 프랑스 몇 년? 고맙게도 2년 터울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83년 독일과 영국만 빼고. 근데 걔들은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다시 해보세요. 미국 몇 년? 82년. 알겠죠? 러시아 몇 년? 84년. 프랑스 몇 년? 86년. 그러니까 한 놈만 잡고 있으면 돼요. 누구만? 미국만. 알겠죠? 그래서 개항 이후 서양과의 조약이 쫙 체결됐다. 끝이에요. 전부 다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시혜복권을 인정한다든지 관세 자주권이 없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원사이드하게 불평등한 그런 조약이었다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전에 대원군 때 세국정책을 했었는데 개항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까지 대원군의 세국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무슨 사상이었어요? 위정, 우리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배척하자라는 무슨 사상? 위정척사가 세국을 뒷받침했잖아요. 그런데 개항을 뒷받침한 사상은 무슨 사상이라고? 개화사상이었어요. 개화사상. 그래서 이 두 사상도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뭘 알아봐야 돼요? 얘가 뭔지를 지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전개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앞으로 중요한 사건은 1882년에 뭐가 일어나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듬해 2년 뒤에 1884년에 뭐가 일어나죠?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이름 속에 그 사건의 캐릭터가 다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시간, 인간, 공간인데 이모년의 시간이죠. 누가? 군인들이 무엇을? 난동을 부렸다. 다 했잖아요. 갑신년에 뭘 일으켰어요? 정변을 일으켰어요. 누가가 빠져있죠.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구라고? 얘네들이. 알겠죠?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들이요? 대원군을 끌어들였으니까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문을 닫았다. 이제 너 대원군 꺼져. 문 열자. 그러다 보니까 충돌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충돌해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두 가지. 먼저 뭐?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어떤 사람들? 문 닫자라는 사람들. 일본 놈들 때문에 문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개망했으면서 말이지. 그 일본 놈들 공사관을 때려부시고 물러난 대원군을 앞세워가지고 민비를 몰아내려고 민비를 죽이려고 온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99인들은 난동을 진압하고 다시 민비랑 너무나 친해져가지고 청나라 놈들이 억가보니까 개화 세력이 다시 일으킨 게 안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들러엎자. 들러엎자라는 게 뭐예요? 쿠데타죠. 정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기 전에 얘네들을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예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게, 거의 교재에 있는 게, 그죠? 그래서 먼저 26페이지에 4페이지에 있는 게 개화 세력의 대두. 얘네들을 먼저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이걸 먼저 보자 이거예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24쪽에. 얘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좀 보자.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뒤로 계속 이어져 사건을 일으키니까 정리해놓고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막 그냥 책 순서로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판에서 정리해놓고 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물론 탁사관이 또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주겠지만은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화 사상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개화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 트리오가 있다고 그랬죠?
초기 개화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초기 개화파는 이미 흥선 대원군 때부터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국 정책을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때도 문을 열자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초기 개화파 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박규수. 누구 손자라고 그랬죠? 박지원의 손자. 그죠? 그리고 통역관 오경서, 한의사 유홍기 또는 뭐라고요? 유대치라고 했죠. 대치.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 유홍기는 이름이 두 가지니까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초기 개화파들이 있었고, 이 초기 개화파 이후에 개화파는 둘로 갈라진다. 언제 갈라지냐? 이모군란 때입니다. 이모군란이 몇 년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건 이름이 이모년인데 이걸 연대로 고쳐서 성처럼 붙이자. 이모군란 몇 년 이모군란? 82년 이모군란. 앞에 전부 다 1900이 들어가니까 할 필요 없어요. 1800 들어가니까 할 필요 없어요. 1882년이죠. 그래서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는 온건 개화파로 갈라지고 또 하나는 급진 개화파로 갈라진다. 알겠죠? 수능 시험쯤 되면은 요걸 묻습니다. 언제 얘네들이 서로 둘로 갈라지느냐 라는 것을 물어요. 초딩 때는 이런까지 묻지 않아요. 초딩이나 중딩 때는 묻지 않는데 고등학생 이상 되면 여기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다시 개화 사상이 형성된 것은 원래 우리나라 사상 가운데 중상학파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워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죠. 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박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중상학파였죠. 그죠? 그래서 박지원이라든지 박재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상학파 신학자입니다. 특히 박재가 책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북학의가 있죠. 그래서 중상학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북학파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 개화 사상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중상학파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중상학파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다? 박규수다. 이거 박규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초기 개화파 항상 뭐든지 최초가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박규수는 또 무슨 짓을 했어요? 미국 놈들이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 쳐들어왔을 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그걸 지휘한 평안감사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출제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상학파 신학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청나라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잖아요. 이미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조약이 체결되고 청도 개항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청나라도 우리도 근대화에 힘쓰라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양무, 힘쓸 무자입니다. 서양화에 힘쓰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 때 내세운 애들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구호가 뭐냐면 양무운동 때는 우리는 중국의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이해되나요? 이게 몸체자잖아요. 중국의 짱꼬라 정신을 유지하고 중체. 알겠죠? 그 다음에 서양의 이게 유틸리티예요. 영어로 말하면 유틸리티. 쓰임새. 쓰다 할 때 용자잖아요. 용. 그래서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중체에서요. 중체에서요. 다시. 양무운동 때 무슨 운동? 중체서요. 그죠? 양무운동 당시 내세웠던 슬로건이 중체서요. 중국의 몸은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 문화는 받아들이자. 몸통은 중국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 문화만 받아들이자. 알겠죠? 다시. 그러면 우리가 근대화란 뭐냐? 근대화란 뭐냐? 정리해봅시다. 근대화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그죠? 사상적으로는 합리주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민주주의도 싫어. 그 다음에 합리주의 이런 것도 싫어. 뭐만 중요하다고? 기술 문화만 받아들일 거야. 서양의 과학 정신이나 기술만 받아들일, 이렇게
부분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청나라입니다. 근데 청나라 말고 일본도 그 당시에 일본도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빨리 문명 세계로 가자, 서구화를 추진하자, 문명 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 일본에서 나온 내용이 중체서열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이 중체서열이라면 일본은 화혼양제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본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일본을 상징하는 한자가 뭐라고요? 화예요, 화. 뭐가 있을까요? 과자. 그래서 화과자입니다. 알았어요? 화과자. 그러니까 어른들 가운데는 일식집 이렇게 하지 않고 화식집 가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화자가 바로 이 화자입니다. 알겠죠? 화. 그래서 일본의 혼. 그러니까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한글로 씁시다 그냥. 일본의 혼 알죠? 혼백 할 때 혼. 일본의 혼, 그 다음에 양키놈들의 제주. 비슷하잖아요. 중국의 몸뚱아리, 서양의 기술. 일본 정신, 서양의 기술. 이렇게 둘 다 뭐예요? 부분적인 근대화를 추구했었죠. 알겠죠?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화 사상은 청나라의 무슨 운동가? 양문운동가. 일본의 무슨 운동?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나중에 일본 놈들은 1868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부분적인 근대화는 안 돼. 서양을 보니까 근대화가 산업혁명 또는 그 시민혁명 해가지고 완전히 들러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등사회로 가고 민주주의로 가고 합리적인 정신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기술 문화만 받아들여갖고는 안 돼 해가지고 일본은 1868년에 뭘 단행했어요?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근대화,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청나라를 본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온건개화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무슨 운동? 양무 운동을 모방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급진적인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돼 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냐? 김홍집 같은 사람,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되게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화파고, 급진개화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옥균이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입니다. 됐어요? 사람들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됐죠? 하나 정리해서 하나 개화사상 얘네들을 정리했어요. 얘네들 잘 보세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그래서 이렇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갈라져요.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이들이 나중에 뭐하냐? 이들이 가보개혁을 추진합니다. 오케이? 가보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급진개화파들은 뭘 했어요? 갑신정변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갑신정변을 추진했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몇 년이냐? 10년.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가보개혁은 1894년이에요. 10년간 이거 보세요. 잘 봐요. 갑신정변 좀 이따 하겠지만 갑신정변 이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10년 동안은 근대화를 엄두를 못 냈어요. 그리고 그 10년 뒤에 비로소 가보개혁을 통해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신정변 공부하다 보면 갑신정변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뭐냐? 갑신정변을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과격하게 하다가 실패해서 개화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단절됐다는 게 뭐란 얘기예요? 10년 동안은 개화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됐다. 애들이 잘못 하는 바람에. 알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비로소 온건개화파의 근대화 운동인 가보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다라는 얘기. 됐을까요? 정리했어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정리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역사는 시간, 인간, 공간인데 앞으로 사건들을 일으킬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맥락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뭉텅이로 집단을 이루면서 이어왔느냐. 그래서 그들이 사건을 도발하고 저지르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무조건 외국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역사 주인공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계보가 생각이 액션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형성됐는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가요. 그래야 오래가요. 잊어먹지 않고 오래갑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편으로 반대편에 있던 근대화를 추진하지 말자는 입장에 서 있던 위정척사 사상가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뭘 봤다고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개화파를 이제 요걸 볼 차례입니다. 위정척사. 자, 개화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세국정책 추진하던 흥선대원군을 그냥 뒷방으로 몰아 넣어버리더니 민비 저전이 나라 권세를 잡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다 들러엎어 일본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 망쳐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생들입니다. 유생.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유생들이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게 되더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위정척사란 그래도 어머니들은 한자를 아니까 한자를 써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죠. 정이란 발을 정자잖아요. 올바를 정자입니다. 위자는 수의 위병을 할 때 위자예요.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수의 아저씨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군대 들어가면 위병 있죠. 위병 지킬 위자예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것을 뭐자고요? 지키고 사악하고 나쁜 것 이게 사악하다 간사하다 할 때 이거 씁니다. 사 그죠? 사악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다 이거 배척. 그래서 올바른 것은 뭐냐?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말해요. 조선의 신분제도랄지 양반 상놈 지주 전호제 알겠어요? 이런 모든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서 양반들이 지배했던 사회가 조선사회였죠. 그럼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양반 유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사악하고 나쁜 것은 바로 누구냐? 일본이 가지고 온 것. 서양 놈들이 가지고 물고 들어온 것. 알겠어요? 그래서 서양의 침략 세력, 천주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서양의 침략 세력을 뭐예요? 사악하고 나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정척사원자들 입장에서는 민비가 개항을 추진하더니 마구 나쁜 것들이 막 국내에 들어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애들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전통 질서인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기존 질서를 지키고 밀려 들어오는 외세를 배척하자라고 한 게 뭐라고요? 위정척사다. 됐죠? 정리됐어요? 그런데 위정척사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옛날에 성리학 가운데 주리론과 주기론인데 얘네들은 주리론에서 왔어요. 오케이? 다시 그 이전에 성리학이 언제적 성리학이에요? 16세기 성리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리학부터 다시 올라가면 또 언제 끝내나 이거 맨날 다른 거다가 이 한쪽에 뭐가 있어요? 이거 주리론 이쪽 한쪽에 뭐가 있어요? 기론 있잖아요. 그 뒤에 끝에 뭐가 있냐? 실학이 있어요. 오케이? 이 뒤에 실학이 있어요. 실학 가운데 중상학파 실학이 있어요. 아 참 돌아버리겠네 이거. 그렇게 깝깝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거 보세요. 동인, 서인 이거 우리가 뭐예요? 사림 기억나세요? 몇 세기 사림? 16세기의 사림. 동인은 뭐? 주리. 얘는 뭐? 주기. 서인 주기죠. 다시 나눠졌어. 뭘로? 남인과 북인으로. 그죠? 서인은 뭘로? 노론과 소론으로. 그래서 남인 가운데 다시 경기도 남인하고 이 지방 남인이에요. 알겠어요? 경기도 남인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남인이 있어요. 탁사원 빨리빨리 잘 적어놓으세요. 노론은 충청도 노론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 노론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중농학파 실학이에요. 바로 누구냐? 정약용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서울지방 노론이 중상학파 실학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박지원 박제가요.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꼴통 주기론자들이죠. 그죠? 얘네들이 꼴통 주리론자들이에요. 이 흐름이 여기에 왔다. 이해가나요? 이해가나요? 이 흐름이 여기에 왔어요. 여기. 됐죠?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이게. 주리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상도 남인의 제자들이 뭘로 왔다고? 위정척사로 연결된다. 위정척사. 됐죠? 위정척사로 연결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흐름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어요. 다 못 썼어도 개념 좀 하세요. 다 해줄 테니까. 자, 갑니다 이제. 알겠죠? 정통 성리학자 가운데 주리론, 특히 영남 사림 이래도 되겠죠? 경상도 사림이니까 영남 경상도 주리론에 영향을 받은 위정척사. 자, 위정척사는 중요한 게 단계를 나눠야 돼요. 근데 아주 쉬워요. 1860년대부터 시작해서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 그 다음에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 이렇게 가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중학교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는 이걸 묻습니다. 이게 언제적 위정척사냐? 언제적 위정척사? 다시 보세요. 위정이란 우리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 사악하고 밀려오는 서양 세력 나쁜 놈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겠어요? 서양 놈들이 밀려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1860년대 서양 세력이 마구 밀려 들어올 때가 언제였냐면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게 뭐죠? 무슨 년이에요? 병인년이에요. 양요가 일어났던 병인양요 당시에 누가 이런 위정척사를 주장하냐면 기정진,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얘네들은 영남 사림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정통 성리학이니까 위정이 성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양요 당시에 절대로 프랑스 함대한테 무릎을 꿇지 말자. 그리고 우리 대원군을 밀어주자. 알겠죠? 대원군에 뭘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양화, 양물 배척운동, 서양 화폐나 서양 물건, 천주교 따위를 배척하는 운동을 주로 누가 했다고? 기정진, 이항로가 했다. 자,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시기 언제? 60년 전. 그때의 대표적인 사건, 서양과 충돌한 사건 뭐라고? 병인양. 그때 사람 누구라고? 기정진, 이항로. 끝이에요. 몇 년대 위정척사? 60년. 1860년 했죠. 그리고 70년대 다시 또 잠잠하다가 다시 정말 또 붙은 게 진짜 쳐들어왔어요. 문 열어라고 이제 진짜 쳐들어왔어요. 1875년에 운용호 사건을 일으키고 1876년에 우리가 뭘 당했죠? 개항을 당했죠. 이게 1866년이고 그 다음에 1876년에 뭘 당했어요? 강화도죠. 개항을 당했어요. 개항 당시에 다시 위정척사 운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또 누가 위정척사 운동을 거세게 추진했느냐? 누굴까요?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최익현입니다. 또 나왔어요. 최익현. 한번 나왔었잖아요. 언제 나왔었죠? 이 최익현이? 민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최익현 아닙니까? 또 나왔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뒤에 또 나옵니다. 언제 또 나올까요? 을사의병 때 또 나옵니다. 의병장이 돼서 또 등장해요. 그러니 이 사람 중요하잖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역사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사건 때마다 등장해서 주인공 노릇을 3번씩이나 하니까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익현 중요합니다.
개항 당시 최익현이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악하고 나쁜 것은 서양 세력이다, 서양 물건이다, 천주교다라고 하는데 일본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서양화를 추진한. 그러니까 1868년 메이주시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해보세요. 외양 일체론이죠. 외놈이나 양놈이나 한 가지다. 뭐라고요? 외양 일체론.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요. 앞으로 시험에 일본과 서양은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밖에 없다? 최익현. 최익현 말고 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잊어먹고 안 가르쳐 주실지도 몰라.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외놈과 양놈은 같은 놈이다. 누구라고요? 최익현이. 최익현의 뭐? 외양 일체론. 더 중요한 것은 최익현이가 여보세요. 나라의 문을 열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광화문 앞에 가서 도끼를 딱 놔두고 도끼로 내 목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도끼상소라고. 도끼상소.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원칙 5가지를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 오불가 소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구 얘기라고? 최익현에 관한 얘기다. 알겠어요? 알겠죠? 도끼상소라고 하면 유명하죠? 전하, 제 상소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세요 라고 했으니 아주 죽을 각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그런 새끼들이 없어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데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을 내놓고 하는 놈들이 없어요. 단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말이야 김영삼이나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막 진짜 죽어갔잖아요.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근데 단식한다고 하더니 그냥 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텔레비전에 나오고 얼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져서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아주 왜소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유지한 것은 바로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진짜 신나는 게 한심한 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정말 막 선거 때로 와서 다 지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하고 지 한 사람이 그야말로 소원을 다 먹여 살 것 같고 이런 놈들이 조용해요. 조용해. 그래서 그것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대단한 사람 최익현. 뭐라고요? 오불가. 그죠? 이 사람은 결국 죽었죠? 네. 어디서 죽었어요? 을사의병 때 끌려가가지고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놈들이 주는 쌀은 한 털도 안 먹어 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아주 오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최익현. 누구라고요? 1870년대 개항 당시에 오불가서로 외쳤던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라고 주장했던 누구라고? 최익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870년대 위정척사는 최익현이 이끌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제일 중요한 사건, 가장 핫한 사건이 뭐였냐? 80년대 서양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끌어오를 때가 조선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죠? 1882년 우리나라에 뭐예요? 조선 책략이 유포됐을 당시에 1882년 조선 책략이 유포됐을 당시에 우리가 이 조선 책략 때문에 누구랑 조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러시아를 막자는 주장을 했잖아요. 조선 책략.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죠. 질문이 좀 꼬여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죠?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 때문에 80년대 위정척사운동이 가장 격화됐어요. 격렬하게 전개됐다. 위정척사운동이 가장 격렬한 것은 조선 책략 유포 당시였다. 알겠죠? 야,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계약을 하고 문을 열어주고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더구나 미국하고 손 잡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거래. 러시아가 언제 우리를 쳐들어왔어? 쳐들어오지도 않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그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 책략 유포 당시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영남 유림 대표로서 만인소를 냈던 이만손이. 쉽죠?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만손이에요.
그래서 상소의 서명을 10,000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라고 그래요? 만인소. 만인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렸다. 뭐라고요? 만인. 실제로 이름에 그 연판장에 올린 이름이 10,000명이 넘는, 그래서 상소를 두루마리 족자는데 쫙 해가지고 건물 몇 바퀴를 돌아요. 상소를 벽에다 지금 전시해놨거든요. 붙여놨거든요. 이게 바로 만인소입니다. 이 영남 만인소 사건도 유명하죠. 그죠?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만손이에요. 이만손. 이름이 만인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만손. 그리고 이때 위정척사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 이름이 홍제학이에요. 개항 반대 상소를 올리다가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말로 오면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누구라고요? 홍제학.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 세 단계. 기정진, 이항로 60년대. 최익현 누구? 최익현 몇 년대? 70년대. 80년대 누구라고요? 이만손, 홍제학.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뭐가?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된다. 됐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주장입니다.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는 아닌데옵니다. 그래서 하지 맙시다, 제발 하고 맨날 대모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안 되겠어, 시장. 진짜 무기를 들고 나서서 목숨 걸고 싸우자로 가는. 이게 언제냐? 1895년 을미 의병으로 연결돼요. 의병. 이 사람들이, 이 계보를 있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의병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이 무엇으로 연결된다? 의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의병. 그 중에 의병 가운데 첫 번째 의병이 무슨 의병? 을미의병. 두 번째 의병이 무슨 의병? 을사의병. 세 번째 의병이 무슨 의병? 아구머니. 정미 의병이죠.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지금 막 불쑥쑥 나오니까 근데 실은 어때요? 다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주목하세요. 자, 영남 유림 경상도 유생들이 뭘 추진했다? 위정척사운동을 추진했다. 그 위정척사운동 1단계가 몇 년대다? 60년대. 병인양의 당시 사람 누구라고요? 기정진, 이항로. 알겠죠?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추진할 때 강력히 세국정책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70년대 개항 당시에는 누가? 최익현, 외양일체론, 오불가솔. 그 다음에 80년대는 조선책략 유포 당시에, 그죠? 황준센의 조선책략에 반발해서 이만손, 홍제학 등이 가장 격렬하게 위정척사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는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몇 년대라고요? 80년대.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무기를 들고 진짜 일본하고 싸운다. 이게 뭐예요? 의병으로 간다. 의병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을미의병.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을사의병. 세 번째가 뭐? 정미의병. 이게 전부 다 1895년, 1905년, 1907년을 암시하는, 알겠어요? 시기를 암시하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이름. 전부 다 사건명이. 그죠? 그래서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알겠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을 봤습니다. 다시 이제 정치적 흐름으로 갑니다. 다시 보겠어요. 대원군을 몰아내고 민비가 등장하더니 나라 문을 열고 일본하고 손을 잡더니 서양 여러 나라랑 손잡으면서 뭘 했을까요?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씨 정권의 근대화 추진을 좀 볼까요? 24쪽 쭉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다 나왔죠? 24페이지 쭉 보면 한눈에 보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지금 여기입니다. 자, 필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보겠어요. 1차로 일본에 누구를 파견했냐? 수신사를 파견했어요. 1차 수신사가 누굴까요? 김기수입니다. 그죠? 2차 수신사가 누구예요? 김홍집이에요. 대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데 이 수신사는 2차 수신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2차 수신사 김홍집이가 유명할까요? 무슨 책 때문에?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이 사건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홍집보다 먼저 수신사로 갔다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기수입니다. 그래서 김기수는 가끔씩 물어요. 허를 찔릴 경우가 있어요. 2차 수신사 말고 1차 수신사, 먼저 1870년 개항 이후에 바로 수신사로 갔다 온 사람 누구다? 김기수입니다. 됐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다고? 일동기유. 그 계획문이죠, 계획문. 또 수신사 일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은 조선 책략을 가졌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골로 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한편으로 조선책략이 유포됨으로써 미국과 조약이 체결됐죠. 생각해야 돼. 생각.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밑줄 그어놓고 나중에 외우겠다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절대 안 외워지고 복수보기 힘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알아버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버리겠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통리기무함은 중요 표시하세요. 통리기무함. 통리기무함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센터라고 볼 수 있죠.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기구로서 통리기무함을 두고 그 밑에 분야별로 동그라미 뭘 설치했을까요? 12사를 설치. 뒤에 사자 부분 기관들이 쭉 설치되죠. 12사를 두고 자, 줄 긋고 중요 표시합니다. 일본의 조사시찰단 파견. 엄마들이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신사유람단. 기억나신가요? 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사유람단이 뭘로 바뀌었다고? 조사시찰단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는 뭘 파견했다? 영선사를 파견. 영선사로 파견된 사람이 김윤식입니다. 사람 이름 영선사 누구라고? 김윤식. 그죠? 조사시찰단과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 그 다음에 조선은 군사제도를 바꿨습니다. 구식군대가 뭐였죠? 5군영이 있었죠? 5군영 대신에 신식군대에 뭘 뒀어요? 별기군을 창설. 표시하세요. 별기군 위에다가 신식군대. 자, 5군영을 뭘로 줄여버렸다고요? 2영으로 줄였어요. 2영으로. 그래서 모호영, 장희영 이렇게 둘로 갈라버리고 5군영을 축소했죠. 또 별기군을 창설해서 신식군대를 두었는데 이 신식군대는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시키고 일본인 교관을 채용했습니다.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예, 죽었는지 알아요. 누굴까요? 이름이 누굴까요? 이 사람 유명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모곤란입니다. 호리모토예요.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호리모토. 써보세요. 일본인 교관 누구를 채용했다고? 호리모토. 자, 거기에 드세요. 90군대를 뭘 두었다? 2영. 원래 90군대가 몇 개 있었는데? 5군영 있었는데 2개로 줄였어요. 우대해 준 거야? 천시한 거예요. 업신여기고 장차 없애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식군대에 뭘 두었다고? 별기구를 두었어요. 90군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월급도 안 나오다가 9개월 만에 월급이 나왔는데 월급이 그 당시에 쌀로 나왔죠. 쌀 5가마니라고 나왔는데 2가마니 반은 쌀이고 2가마니 반은 겨예요. 겨. 그러니 90군인들이 성질을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래서 뭘 일으켜요? 이모군란을 일으켜요. 이게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90군대 뭐가 있다고? 2영. 신식군대 뭐가 있다고? 별기군. 별기군은 지금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입고 다니는 옷 있죠. 그 의장대나 그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모자에 깃을 꽂고 막 그냥 금단총 막 다니겠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옷을 입히고 신식군대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키웠어요. 그 교관이 누구라고요? 보지 말고. 어디를 보려고? 보지 말고. 교관 이름 누구라고? 호리모토. 지금 기억해버리자고요. 지금. 호리모토가 나오면.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나중에 봐서 읽어보면 이거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기억하게 해둘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 사람을 다시 이름을 만나서 호리모토라는 이름을 이 사람 이모군란 때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알겠죠? 신식군대 교관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99년에 대한 차별대우 줄긋습니다. 이게 이모군란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민중 경제가 절단이 났습니다. 일본 상이 들어와서 마구마구 쌀이 일본으로 나가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개항 당시에 통상장정에서 곡물을 무제한 유출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 수구 세력, 그러니까 위정특사 세력의 대립이 생겼다. 그 대립의 1라운드가 뭐다? 이모군란이다. 들어갔죠? 네. 들어올 수 있죠? 제 이모군란? 보겠어요? 이모군란? 주목하세요. 책 보지 말고 가세요. 책에 다 있으니까 안심시켜주려고 책을 보고. 이모군란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제가 팩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근현대사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모군란은 하나의 팩트인데 우리가 팩트를 다룰 때는 항상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이모군란은 언제예요? 1882년 임원년에 누가요? 90군인들이. 우리 이제 90군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90군인들이 그죠? 왜 이렇게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게 왜 일어났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왜가 뭐예요? 어떤 사건의 백그라운드 또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당시 구리로 도망가던 호리모토를 민중들이 쫓아가서 돌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써놓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게 문제. 배경은 그게 바로 뭐예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첫째 뭐라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99년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방금 보고 왔어요. 민중 경제가 완전히 일본인들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은 99년들만 일으켰겠어요? 민중들도 참여했겠어요? 민중들이 쫓아가서 호리모토를 패죽였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원인이 그 사건의 내용을 다 규정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내용은 뭐냐? 이제 우리가 언제 누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이 그래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월급이 딱 나왔습니다. 99년들한테. 그래서 반은 쌀이고 반은 돌 겨예요. 그래서 성난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쫓아가겠어요? 월급 딱 받아들고 100만 원이라고 찍혔는데 50만 원만 들어왔어. 성질 나야 안 나? 나죠. 그럼 누구한테 쫓아갈 거예요? 월급 준 놈한테 갈 거 아니에요. 월급 준 곳이 어디냐? 당시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월급을 줬어요. 그죠? 이 선해청의 대빵이 누구냐면 민경우입니다. 민경우. 누구 오랍이겠어요? 민씨의 사촌인가 육촌인가 오래비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민경우를 찾아가서 얘를 쳐주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끌고 들어왔어요? 물러난 대영군을 앞세워서, 그 당시 대영군은 운현궁이라고 하는 대영궁은 사저에 가 있었죠. 운현궁에 몰려가서 대영군을 끌고 와가지고 누구를 몰아냈어요? 민비를 축출했어요. 그래서 민비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죠. 궁궐에서 도망갑니다. 궁녀들 틈에 껴가지고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몰래 빠져나갔어요. 근데 흥선 대영군은 민비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람들 죽였는데 그 틈에 이 혼란기에 민비가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버렸어요. 그 죽은 걸로 이미 간주했어요. 근데 민비는 충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 남한강 나루터에 가가지고 가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아이고 그 불려시 같은 년 때문에 그냥 나라가 난리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민비가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나가는데 박근혜 욕을 막은 거예요. 동네 아낙네들이. 그 박근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개박살을 했겠어요. 나중에 와서 거의 동네를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민비는 누구한테 원조를 요청했어요? 청나라 군대한테, 청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내가 볼 때 민비가 굉장히 영특하고 외교적으로도 머리도 뛰어나고요. 민비가 그 초반에 애를 한 3년 정도 못 낳습니다. 자기 후궁도 아니죠. 그 고종 임금이 다른 부인한테는 애를 낳는데 정식 부인인 민비한테는 2, 3년 동안 애를 못 낳아도 그 민비가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으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되지. 이 인간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다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3년, 2, 3년 정도의 아주 독서량이 많았답니다. 민비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정치도 잘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잘못 판다는 것은 바로 이때 자기 때문에 자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였다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을 다 진압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군이 개입했어요. 누구를 끌어갔어요?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갔죠. 어디로 납치해갔어요? 텐진 보정부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모블라이라는 말을 숨기고 이 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 구조를 잘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전개 과정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 주어질 때 문제가 주어질 때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이게 거의 태반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구조를 갑신정변 스토리라고 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게 하면 안 됩니다. 스토리, 역사는 뭐라고요? 히스토리예요. 스토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요걸 던져주고 이게 왜 일어났니 이걸 물어요. 이게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1, 2, 3, 4 찾아라. 이걸 고르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를 낼 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 그래서 전개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자, 결과. 이모군란 때 제일 피해를 받은 나라는 누구죠? 일본이었죠. 일본 공사관이 불탔어요. 일본은 공사관이 불타버리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가 죽음을 당하고, 그죠? 그래서 예, 결과 첫째,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공사관은 있는데 그 공사관을 보호할 뭐가 필요해?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라라고 한 게 뭐예요? 제물포 조약. 말로 해봅시다. 무슨 조약? 제물포가 지금의 어디죠? 인천이에요. 인천. 알겠죠? 그래서 제물포 조약이 82년에 체결됐어요. 다시 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비극이 시작됐어요.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청나라 군대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제물포 체결했을 때 일본 군대도 왔잖아요. 비록 50명밖에 안 되고 얘는 3,000명이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양국 군대가 우리나라 수도에 동시에 주둔하게 되는 비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두 나라씩이나 주둔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갑신정변. 알겠죠? 갑신정변이에요. 그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충돌하는 그 틈을 타서 잽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나라가 누구라고? 러시아가 그때 들어온 거야. 몇 년에 들어왔다고요? 84년 갑신정변 당시에. 알겠죠? 사연. 다시 보겠어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 군대까지 주둔하게 됨으로써 청군과 일본 군대가 조선에 동시에 주둔하게 됐다. 비극이죠, 비극.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외국 군대가 아직도 주둔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요. 평택에 미군이 있고 또 그 미군 공군 비행장 레이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왜냐? 벌써 이렇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주둔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나라를 지가 지키는 게 당연한데 외국 군대에 의존해서 내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이런 바보 같은 별난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별을 왜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라를 지키라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해가지고 별 어렵게 따서 별 달아줬으면 그 별 가지고 국민들 지소를 지켜야 되는데 맨 자기 무기장난 해가지고 말이야. 뒤에서 리베이트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똥별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온 건지 국제 무기 밀수상이 되려고 온 건지 도대체 그런 정신 널리 빠진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청해의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시작됐죠. 그래야 그래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좀 도와줘라고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와 있으라고 누가 부탁했어요? 민비가 부탁했죠. 그러면 부탁받고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에 간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야 군대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 작전권 빨리 돌려줘. 우리가 지킬게. 망하더라도 우리가 망할게라고 미군한테 군사작전권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욕한 그 똥별 새끼들이 안 돼요. 우리 못 지켜요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군사작전권 해소를 반대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명박 들어가고 이 박근혜 들어가지고 아예 다시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좀 대신 지켜주세요라고 전쟁이 나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우리 생명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부탁받은 미국은 우리한테 대해서 간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합니다. 안 봐도 뻔할 뻔짜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우리한테 설마 그렇게까지 해줄까라고 아무리 이쁘게 생각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볼 때 분명히 간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해 내정 간섭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청군이 이모군란을 진압해주고 민비를 구원해준 이상 청나라의 감나라 배나라 이런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겁니다. 됐을까요? 이해돼요? 이것이 그 다음에 무엇의 원인이 돼요? 갑신정변의 원인.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뭐야 이거 우리가 아직도 청나라가 내정 간섭 받아야 돼? 아직도 우리가 청과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주종 관계가 맺어져야 돼? 라고 누가요? 독립당 누가? 김옥균, 박영효 이런 급진 개혁파들이 칼을 빼는 게 바로 뭐예요? 갑신정변이에요. 사건이 어때요? 앞에 사건이 그 다음 뒤에 사건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이때 청나라는 뭐냐? 조선과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긴 이름의 조약을 체결했어요. 잠깐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일로 와봅시다. 개항 누구랑 조약 체결했죠? 일본, 서양 여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와 조약 체결했죠? 지금 누구만 쏙 빠져 있어요? 청나라만 쏙 빠져 있어요. 청나라가 쏙 빠진 이유는 일본이 개항 처리하면서 조선은 차조국이다. 청과 조선 사이에 맺어졌던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청과 조선은 주종 관계였잖아요. 청이 주고 우리는 종이었잖아. 청이 큰 양이고 우리는 아우였잖아요. 그 형제 관계를 끊어버린 게 바로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청나라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조선에서 잘려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연줄을 누가 부여잡아서 다시 민비가 끌어들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가 얼씨구나 하고 지내도 조선과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오케이.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청의 상인이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알겠어요? 다시 잠깐 뒤로 돌아가 봅시다. 개항 당시에 일본과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할 때는 너네들은 부산, 인천, 원산 개항장에서 50리 알겠죠? 개항장에서 반경 몇 킬로까지만 활동해. 그 내륙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이걸 뚫고 내륙까지 진출한, 그러니까 개항장으로부터 100리까지 진출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였냐? 청나라였습니다. 100리면 몇 킬로인가요? 40kg죠, 40kg. 10리가 4kg니까 100리는 40kg죠. 인천에서 100리면 서울이에요, 서울. 40kg예요. 어디까지냐면 양화대교까지. 거기에 양화진이라는 나루터가 있어요. 그 양화진에서 나루터까지 청나라 상인들이 진출해서 거기다가 좌판 펼쳐놓고 강 건너 마포에서 건너온 애들한테 물건 팔았어요. 알겠죠? 이렇게 청의 내륙 진출이 허용되게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언제부터라고? 이모곤란 이후.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 그죠? 어쨌든 이렇게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일본 놈들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됐다라는 점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특히 이제 이때 이모곤란 이후에 우리나라한테 내정 간섭을 해왔던 놈들이 바로 누구냐면 외교 고문이 있었죠. 외교 고문 누가 있었나요? 멜렌도르프라는 독일 놈을 외교 고문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또 그 다음에 마젠창이라고 하는 정치 군사 고문을 끌어들였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문들이 들어와서 마젠창이라든지 멜렌도르프라든지 청나라를 위해서 일한 독일 사람이죠. 마젠창은 청나라 사람을 이렇게 내정 간섭을 단행했다. 이모군란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갑자기 또 나가겠습니다. 됐죠?